38번 내용 일치.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 자체가 아예 없다. 바로바로 그냥 균형을 맞춰 하는 거고요. 새 고전학파는 기술 변화가 유발한다 라고 했으니까 1번. 역시 답은 클리어하게 쉽게 주네요. 2번 갈까요? 새 고전학파는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미시적 분석으로 거시 경제를 분석해라라고 했지 경기 변동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해소 X. 3번 케인즈는 임금의 경직성,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고용난을 일으켜버리면서 그치?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하게 한다라고 하죠. 방지 X. 4번 케인즈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해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신축적으로 변화하면 해소하는데 경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5번 새 케인즈 학파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서 제품 시장의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빠르다. 그렇지 않죠. 메뉴 비용이라는 거를 결국에 어때요? 얘네하고 비교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오히려 빠르다. X, 느리다가 돼야 되겠네요. 39번 가겠습니다. 보기의 모형에 관해서 고전 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뭐라고 말할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놨고요. 자, 항상 제가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나오면은 꼭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림에 쫄지 말고 각각의 기호에 대한 글씨 정보 신경 쓰시라고 했죠. 갑시다. 자, 일단 총 수요, 그치? 그래서 총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총 소득의 변화를 나타낸 모형이랍니다. 자, 그래서 Y 별표라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장기 균형의 총소득 수준이었다. 균형, 그쵸?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Y 별표가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바로 총소득 수준. 그 다음에 AD라는 곡선은 바로 총수요 곡선이랍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AD는 우측으로 가고 감소하면 반대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항상 여기서 이해하셔야죠. 총수요가 AD 제로의 상태이고 물가가 P 제로, 국민 총소득이 Y 별표의 균형의 상태에서 총수요가 AD2로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변화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 총수요 증가에 따라서 물가가 P2까지 상승하게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총소득은 바로 균형의 상태 Y 별표를 유지하면서 동일하지만 물가가 움직이지 않아 P0로 고정돼 있다는 건 굉장히 경직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총소득은 Y2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 국민의 총소득이 Y 별표보다 만약에 크면 호황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작으면 불황이 된다라는 정보를 줬네요. 역시 본문 내용하고 더 추가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자, 선택지 1번 볼까요? 자, 고전학파가 본다면 호황, 불황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게 되면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언제나 Y별표의 균형 상태. 그게 바로 고전학파 주장이잖아요. 1번 쉬웠어. 2번 역시나 고전학파예요.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이므로까지 좋아요. 그러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바로 즉시 반응해서 변동되면서 다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물가가 P0로 고정돼 있고 경직돼 있으면 바로 고전학파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떨어지는. 사실 그래프와도 상관없이 그치 각 학파의 이론 특징을 묻고 있었네요. 자, 3번 가겠습니다. 니은은 바로 케인즈 학파죠. 가격의 경직성으로 불균형이 유발된다. 그러니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는 P1에서 P2 사이의 폭보다 좁은 폭으로, 그치? 그러니까 경직적이면 어때요?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고 좁은 폭으로 변화해서 Y 별표인 균형에서 이탈한다. 불균형 상태가 지속된다. 이 소리가 되는 케인즈 학파의 이론하고 똑같죠? 4번 니은의 가격 경직성이 심하면 당연히 극심한 경기 변동으로 가고 물가가 거기에다 딱딱하게 완전한 경직적이라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P0에 고정돼 있고 총소득도 Y 별표의 균형 상태가 아닌 Y1, Y2로 엄청나게 그치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케인즈 학파. 자, 5번 역시나 니은이에요.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만약에 정부가 관여를 한다면 Y 별표의 균형은 유지된다. 아주 쉽네요. 그렇죠? 역시 저 지문의 내용 서머리가 다구나. 그렇죠? 자, 40번 가겠습니다. 보기의 경제학자 갑의 제안에 관해서 새
새 고전학파가 비판을 하래요. 자, 그러면 경제학자 갑은 뭐를 봤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소비 예측 모형을 개발을 했는데 10년간의 지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개수를 측정했대요. 슬슬 느낌이 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새 고전학파가 뭘 비판을 했습니까? 과거 자료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 정보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반응하니까 그걸 고려해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비판했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 통화량을 늘리자. 언제부터? 2020년 4월 1일부터. 그럼 정부는 오케이, 이때부터 시행할게, 늘릴게 라고 발표를 했대요. 그런데 현재는 2020 3월 12일이니까 아직 4월 1일이 되기 전이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새 고전학파 입장에서는요, 이미 이 발표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합리적 기대로 인해 가지고 반응하고 움직여. 그러니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본 모델에는 문제가 있어. 이게 바로 새 고전학파의 지적이었죠. 자, 갈까요? 1번. 2019년의 통화량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죠. 이미 지나온 시간인데 뭐, 그치? 자, 2번. K국 정보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국민들의 예상, 그치? 합리적인 기대에 달라짐으로써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져야지 이 소리죠.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발표하는 순간 이미 반응을 해 라고 말하는 새 고전학파의 관점 정확하게 2번이 얘기하고 있네요. 선택지 3번이요. 2020년 이전의 자료를 배제하고 예측하라. 이것도 오바입니다. 과거의 자료에다가 새 정보를 추가해서 사람들은 반응하게 된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렇죠? 그전 걸 완전히 삭다 삭제? 완전 아니죠. 4번 2020년 4월 1일에 시행함으로써 2020년 12월 30일까지 변화하지 않다니 사람들은 벌써 반응한다고 얘기했지? 너무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X. 5번 K정부 인위적인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총수요 변동에서 X가 돼야 되겠죠. 새 고전학파는 총수요 변동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이 변화시키는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41번 A 바로 메뉴 비용 이용하고 이론하고 그 다음에 효율 임금 이론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적절한 것 그랬죠. 여기서 좀 오답률이 높았는데 역시나 아까의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아,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구나 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적절한 거예요. 1번. 일단 기업이 제품의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왜요? 아까 메뉴 비용은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 비용을 감안해가지고는 가격 조정을 기업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 그 다음에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에 바로 가격 경직성이 있어. 그런 것을 주장한 게 바로 새 케인즈 학파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설명 1번 떨어져야죠. 자, 2번이요.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까지는 좋은데 경기 변동을 줄이다니요. 그렇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가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한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격 변동을 줄이는 역할 X. 3번 기업이 제품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 기업의 행동 차이, 그렇지 않죠? 둘 다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테고요. 이걸 놓쳤다 치더라도 뒤에 가서 가격 경직성이 제거되다니요. 가격 경직성이 있다라는 것의 근거로 이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한 거니까 제거의 완전 X죠. 4번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많이 변화한다면 가격 경직성의 근거가 아니라 가격 신축성의 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메뉴 비용이 많이 크더라도 가격의 변화가 없다면 경직성의 근거가 됐겠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했다. 5번 기업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면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노동의 초과 수요 어떻습니까? 월급을 많이 줘서 생산성을 높인다면 이 사람들은 임금을 더 높이 주는 게 더 효과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임금이 하락한다. 그렇지 않죠? 임금을 더 많이 줘서 오히려 생산성을 유지하고 이직이나 태만을 방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임금 하락의 X 떨어져야겠네요.
42번이요. A부터 E의 문맥상 바꿔 쓴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자, A. 균형을 달성한다라. 그럼 뭐예요? 역시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이었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내용이네요. 2번. 경직돼 있다. 그럼 바뀌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총수요를 관리하는 거니까, 그치? 관리하는 거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그쵸? 4번 조심하셔야 돼요.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라는 건 뭐예요? 호황이건 불황이건 그치 없앨 수 있어 이 소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의 균형을 없애면 어떻게? 시장의 균형을 오히려 유지하는 게 호황 불황을 없애는 게 되죠. 그래서 거꾸로 말해놓은 4번 문맥적으로 바꿀 수가 없네요. 5번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한다라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 그치? 그래서 미래를 예상한다 맞는 설명이죠. 다음이요.